아줌마, 음식 이따위로 줄 거면 그만두세요. 젊은 여성이 구내식당 아주머니에게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알고 보면 이 구내식당,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례한 여성 앞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 음식 이따위로 줄 거면 그만두세요. 젊은 여성이 구내식당 아주머니에게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알고 보면 이 구내식당,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례한 여성 앞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재벌가 할머니가 식당 아줌마로 변신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맑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손자 한지우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이순자 할머니는 가업을 이어받아 홀로 재벌 그룹을 이끌어왔어요. 강단 있는 경영 능력으로 주변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자상한 할머니였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훈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곧 할머니께 소개해 드릴게요. 지훈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왔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손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가 정말 기대되는구나.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견례 자리에서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이잖니.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세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지훈이 돌아간 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그 아이가 우리 지훈이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기로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더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었지요. 다음 날 할머니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그룹 직원 평가 기간이지? 내가 직접 구내식당에서 일해볼 테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줘. 비서는 놀랐지만 대표이사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이순자 할머니의 대담한 계획이 시작되었답니다. 지훈이 일하는 본사 건물 구내식당. 이순자 할머니는 이순자가 아닌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조리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화려한 보석과 명품 옷 대신 소박한 조리복과 머리망을 착용한 모습은 그 누구도 재벌가 할머니라고 상상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일부러 평범한 아줌마처럼 말투와 행동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할머니는 언제 손자의 여자친구가 식당에 올지 기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며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여성이 식당에 들어섰어요. 세미는 회사에 출근한 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배식구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자청했어요. 오늘이 바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온 세미는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오피스 룩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세미가 배식대 앞에 서자 그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의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식판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소불고기와 된장찌개입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요. 세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어요. 시선조차 맞추지 않고 휴대폰만 보며 무심하게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세미의 첫인상에 살짝 실망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이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할머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세미와 친구들이 자리에 앉자 이순자 할머니는 슬쩍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세미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지훈 오빠가 명품 백화점에 데려간대. 할머니께 인사드리기 전에 선물도 준비하자고 했어. 세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지훈 오빠 할머니가 그룹 회장님이시라며? 부담스럽지 않아? 세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곧 그 집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거야.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신입사원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어요. 세미는 자기 옷에 튀지 않았는데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진짜 조심 좀 하지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황한 신입사원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세미는 작게 혀를 차며 요즘 신입들은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네라고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세미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답니다. 친구들에게는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세미가 식판을 반납하러 왔을 때 이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세미는 그냥 그랬어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러고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세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인데 할머니는 손자의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세미는 혼자서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반찬을 담아주었지만 오늘따라 세미의 표정이 더욱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배식대에 서자 세미는 식판을 내밀며 이전보다 더 냉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요? 세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손님들께 모두 똑같은 양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됐어요. 귀찮게. 여긴 돈도 못 벌면서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에요? 세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지훈 오빠한테 말해서 이 식당 바꿔버려야겠어요. 세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세미의 태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평소에도 세미의 거만한 태도가 회사 내에서 소문이 나 있었던 터라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죠. 이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세미의 진짜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세미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 임원이 세미의 태도를 보고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직원들을 무시하는 세미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미가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미는 그런 주변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대충 먹다가 절반도 남긴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식판을 거칠게 반납대에 내려놓으며 할머니를 향해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서비스나 해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세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세미는 몇몇 여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미는 말했습니다. 저는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요. 지훈 오빠 할머니가 그룹 회장이시라던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여직원이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하자 세미는 코웃음을 치며 아니에요. 그냥 연기를 잘하면 되죠. 저는 이제 재벌가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없고 시할머니만 계시니 금방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커다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세미에게 지우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런 세미의 본색을 직접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배로 보이는 여직원이 선배님, 그래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건 하고 말을 꺼내자 세미는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내 인생 바꿀 거야. 이순자 할머니는 그런 세미의 말을 들으며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세미의 본 모습이 확실해졌어요. 할머니는 지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세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훈이 스스로 세미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세미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실수를 해서 세미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할머니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며 사람을 판단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세미가 다시 식당에 왔을 때였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국을 담다가 실수인 척 세미의 옷에 약간 튀게 했습니다.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얼룩이었지만 세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급히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아, 진짜 눈도 없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세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할머니가 공손하게 사과했지만
세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거 드라이클리닝 비용은 누가 내줄 건데요? 이런 식당 운영하지 마세요. 세미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대응에도 세미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런 아줌마 하나 못 자르는 회사, 진짜 수준 떨어진다니까. 세미의 마지막 한마디가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세미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실수에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평소 이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을 알고 있던 직원들은 더욱 그랬지요. 한 사무직 직원이 조심스레 세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화내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세미는 그 직원을 향해서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원 교육도 안 시키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세미의 본 모습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과연 손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세미는 결국 식사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식당을 나갔어요. 식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훈 부장님 여자친구라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원들 사이에서 세미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확실해진 세미의 본 모습을 지훈에게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말만으로는 지훈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지훈은 세미를 사랑했고 세미는 지훈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잖니. 그때 내 여자친구도 데려오렴. 할머니가 만나보고 싶구나. 지훈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세미도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했어요. 꼭 함께 갈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위장 신분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지훈의 행복을 위해 이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회사 대강당은 임직원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조리복을 입고 행사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드디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비서에게 미리 지시해 놓았습니다. 내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알리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세미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과 구두를 신고 지훈과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회장님을 찾았지만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 오빠, 할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라고 물었죠. 지훈은 곧 오실 거야. 잠시 후에 인사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미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그녀에게 이 자리는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으니까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신 이순자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무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머리망을 벗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강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내식당 아줌마가 왜 대강당으로 들어오지? 라는 의문의 눈빛들이 보였지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가자 천천히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순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나눠주던 그 소박한 아줌마가 바로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지훈도 같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위장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걱정됐단다.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세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무시하고 하대했던 식당 아줌마가 바로 만나고 싶어 했던 재벌가 할머니였다니. 세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 직원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무심했던 사람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세미를 본 직원들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순자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창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바로 우리 지훈이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그 말에 세미는 더욱 긴장된 표정을 지었고 지훈은 복잡한 감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의 이순자 할머니와 얼굴이 창백해진 세미에게 향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할머니, 왜 이러셨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훈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그 순간 세미가 떨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순자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실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담담하고 평온했어요. 세미 씨,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세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보다 사람을 더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없었어요. 주변의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세미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세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보았고 나머지는 지훈의 결정에 맡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세미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지훈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세미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어요.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단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도 알지 못해. 그 말을 끝으로 이순자 할머니는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지훈과 세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훈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지훈은 결국 세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세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했죠. 지훈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세미야, 할 말이 있어.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미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살짝 몸을 뒤로 뺐어요. 세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계속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야. 세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미와의 추억, 그녀의 장점들,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준 그녀의 다른 모습까지 모든 것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숙고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우리 미래도 없다고 생각해.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세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지훈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세미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세미가 애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세미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지훈의 말에 세미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세미는 흐느끼며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지훈은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 내에 세미에 대한 다른 소문들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녀가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 인턴들을 함부로 대했던 일화들이 하나둘 공유되었죠. 사람들은 이순자 회장님이 세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셨다며 감탄했습니다. 지훈에게 연락하던 세미는 점차 소식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매달리던 그녀였지만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를 말이죠. 이순자 할머니는 구내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위장 취업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이제는 평소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함께 일했던 구내식당 직원들과 특별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주방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경험은 할머니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구내식당을 찾아가 직원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행복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받아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함께 일했던 김순자 씨였으니까요. 이순자 할머니는 구내식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위장 취업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같은 날 저녁, 지훈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세미와 헤어진 후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심했을까봐 걱정했단다. 하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세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인생은 길고 함께할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훈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기뻤지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배운 것이 있단다. 사람은 식판 위에 담긴 음식보다 말 속에 담긴 인격으로 평가받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그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몇 달이 지난 후 회사는 이전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경험을 계기로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거든요. 할머니는 구내식당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했습니다. 지훈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세미와의 이별 후 그는 일에 더 집중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회사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여성과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 신입사원이 실수로 음식을 쏟았을 때 옆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다정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본 이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위장 취업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진정한 회사 문화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죠. 할머니의 이 말은 이제 회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지훈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리더가 되었고,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화목하고 생산적인 팀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이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세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해 겨울, 이순자 할머니의 86번째 생일에 지우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그녀는 회사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미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따뜻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사람은 식판 위에 담긴 음식보다 말 속에 담긴 인격으로 평가받는 거란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 말은 지훈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식당 아줌마로 변신한 백만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진짜 인격은 편한 자리보다 불편한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교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진심과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